네, 안녕하세요. 아레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테스트의 심리학 마지막 부분이죠. 챕터 1 끝나는 부분이고, 자, 테스팅의 심리학과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성이란 뭘까 한번 살펴보면은, 자, 독립성은 요런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독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사전에 검색하게 되면 남에게 의지하거나 속박되지 아니하고 홀로 서려 하는 성질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자취하려면 독립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의 독립성을 보면은 총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눴는데, 자, 여기 읽어보면은 개발자가 테스터를 설계한 경우에요. 근데 제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라고 해놨죠. 자, 자기가 자기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제 자기가 자기 걸 테스트를 하면은 실수를 안 하겠죠. 당연히 자기 코드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인트를 해놓고 인풋 함수를 했어요. 그럼 여기 뭐 뭔가 입력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뭔가 이 박스에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이 인트가 정수인지 알아. 내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럼 여기다 당연히 숫자만 넣을 거란 말이에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에러가 날까요? 안 나겠죠. 잘 돌아가겠죠. 근데 요거를 다른 데에 이제 줍니다. 다른 데, 외부. 그럼 여기다가 문자도 넣어본단 말이야. 다른 데서는 문자도 넣어보고 뭐 여러 가지 넣어보겠죠. 다양하게. 그러면 시스템 죽거나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자기 테스트를 할 때는 에러가 많이 안 난다는 얘기가 자기가 이미 그 코드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에러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뭐 직접 테스트를 하는 경우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개발팀 내에서 그 다른 인력이 테스트해 주는 거. 그러니까 동료가 테스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 내가 있고, 그리고 동료가 있는 겁니다. 동료도 근데 뭐 그렇게 높진 않아. 물론 내가 한 것보다는 동료가 더 독립성이 높겠죠. 당연히 낮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친구도 요 코드가 뭐 어떤 건지 비즈니스에 뭐가 약점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냐. 이제 사내 조직에 다른 조직의 인력의 테스트를 설계한 경우, 별도의 테스트 팀이 설계한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를 가면은, 자, 좀 괜찮은 큰 회사를 간다 하면은 자체 QA라고 있어요. 자체 QA. 그리고 개발팀이 따로 있고. 그럼 이 개발팀에서는 진짜 개발만 하는 거고요. 이 QA팀에서는 진짜 테스트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팀의 인력이 테스트를 해주는 거겠죠. 그럼 요게 더 높겠죠. 이 동료가 테스트한 것보다는 얘가 더 까다롭게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최고의 이제 독립성을 가지는 건 무엇일까요?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 그래서 다른 조직 또는 기업의 인력이 테스트를 설계하는 경우 외부 인증 기관에서 이제 테스트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얘가 가장 독립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거는 1점이다. 그리고 내 동료가 하는 건 2점이다. 우리 팀에서 하는 건 3점이고, 자, 다른 동료가 하는 건 4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나열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열하는 문제. 뭐 A, B, C, D 주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쭉 사례들로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니까 만약에 뭐 여기가 A로 나오고 B로 나오고 C로 나오고 D로 나왔어요. 그러면 독립성이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하면은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외부 업체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팀 내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 내 동료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겁니다. 낮은 것부터 하면 이렇게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독립성은 아시면 되고, 뒤에서 이건 또 챕터 5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이제 테스트의 제약사항을 한번 조금 살펴볼 거예요. 제약사항 어떤 게 있을까? 자, 관리자나 테스터가 테스팅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아는 거죠. 조금, 아니면 한쪽만, 뭐 웹뷰 쪽만 아는 거예요. 모바일은 전혀 모르고. 그러면 좀 테스트하기 힘들겠죠. 아니면 부족한 인력 자원으로 인해 테스팅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테스팅을 투자가 아닌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한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테스팅 안 하고 출시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 고객센터에서 바로 컴플레인 걸려와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나 프로젝트 관리자가 테스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심리학은 뭐 크게 막 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심리학은 저 요런 거 조금 봐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
이제 오해, 테스팅에 대한 오해, 이건 제가 수없이 해서 뭐 이번 강의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인력 부족해서 뭐 테스팅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테스트는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다? 수행될 수 없죠. 완벽하게. 왜 그래요? 무수히 많은 값을 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아니죠. 테스트 어려운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전문 인력이 하는 테스터가 요즘은 더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잘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누가 하는 거라 했죠? 개발자가 하는 거라 했죠? 테스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하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잘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거. 그쵸? 아, 이거 삭제해야겠다. 똑같은 말이네요. 아니라고 했고, 자, 결함 발견이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저게 아니라. 그리고 테스터는 개발 이후의 작업이에요. 개발 이후에 하면 큰일 난다 했죠. 모듈에서 잘못됐으면 거꾸로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개발 초기의 작업이다. 아니면 개발과 동시에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개발 일정에 따라 테스트는 생략될 수 있다. 자, 테스트를 생략하고 출시하면은 큰일 난다 했죠.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학 부분은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요거 제가 요거 링크 한번 남겨드릴게요. 이거 그냥 알기 쉬운 소프트웨어 공학 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요구사항이나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거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총 8개 정도가 있는데 8개 다 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 링크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레스였습니다.